아빠가 나버리고 갔어. 6살 도연이의 작은 목소리가 놀이공원의 소음을 뚫고 서윤의 가슴을 찔렀다. 결혼 6년 차 간절히 기다렸던 아이가 마침내 찾아왔을 때 서윤은 기뻐해야 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남편 민호의 아이가 아니었다. 술에 취해 저지른 한 번의 실수, 문화센터 동료 준석과의 하룻밤이 가져온 결과였다. 민호는 모든 걸 알면서도 아이를 받아들였다. 내가 아빠 할게라는 그의 말에 서윤은 감사했고 죄책감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균열은 깊어졌다. 민호를 닮지 않은 얼굴, 다른 성격, 그리고 점점 거칠어지는 민호의 태도. 아이 팔의 멍을 발견한 날 서윤은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폭력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오늘 붐비는 놀이공원에서 민호가 의도적으로 아이를 놓아버린 순간을 목격했다. 이제 서윤은 선택해야 한다.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버릴 것인가. 오늘도 서윤은 임신 테스트기 앞에 서 있었다. 한 줄. 늘 그랬듯이 한 줄만 나타났다. 화장실 선반 위에는 사용한 테스트기들이 작은 무덤처럼 쌓여 있었다. 결혼 6년 차 매달 찾아오는 절망이었다. 여보, 뭐해? 민호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다. 서윤은 재빨리 테스트기를 휴지통에 버리고 변기물을 내렸다. 응, 금방 나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35의 나이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조급함은 날마다 커져갔다. 거실에 나온 서윤에게 민호가 따뜻한 우유를 건넸다. 오늘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 똑같은 얘기지. 두 사람 다 문제 없다고. 서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스트레스 받지 마. 때가 되면 될 거야.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다. 때라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시어머니의 눈초리, 친구들의 임신 소식, 아이 옷을 보며 괜히 들여다보게 되는 자신. 모든 게 무거웠다. 민호야, 정말 괜찮아? 아이 없어도?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너 있으면 돼. 우리 둘이면 충분해. 그 말은 늘 같았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로. 다음 날 문화센터에서 준석이 결혼식 초대장을 돌렸다. 누나도 꼭 와요. 예쁜 신부 보러요. 28배 준석은 늘 밝았다. 그의 약혼자는 임신 3개월이라고 했다. 서윤은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가슴 한편이 시렸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누군가 말했다. 요즘 애 없는 부부들 많더라. 너무 늦게 결혼해서 그런가? 서윤은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다. 아, 그러게. 우리 때만 해도 결혼하면 1년 안에 애가 졌는데.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서윤을 의식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서윤은 냉장고 문을 열어두고 한참을 서 있었다. 저녁을 준비해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민호가 들어와 그녀의 뒤에 섰다. 힘들어? 아니야. 그냥 피곤해. 거짓말이었다. 서윤은 점점 자신이 결함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저녁을 먹으며 민호가 말했다. 회사에서 해외 출장 기회가 생겼어. 2주 정도.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기회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아이가 있었다면 민호가 이렇게 쉽게 출장을 결정했을까? 그들의 삶에는 붙들어 맬 그 무엇도 없었다. 밤에 침대에 누워 민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서윤은 천장을 바라봤다. 문득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정적인 결혼 생활, 남편의 따뜻한 배려, 무난한 직장.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문화센터 회식이 있던 날이었다. 준석의 결혼을 축하하는 자리였는데 유독 분위기가 좋았다. 서유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다. 집에 가기 싫었다. 또다시 빈 침실에서 민호와 어색한 침묵을 나누고 싶지 않았다. 누나, 괜찮아요? 준석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응, 괜찮아. 그냥 오늘은 취하고 싶어. 서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뭔가 절망적이면서도 어린아이 같았다. 회식이 끝나고 다들 헤어질 때쯤 준석이 말했다. 누나, 택시비 아까우니까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어차피 같은 방향이에요. 서유는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집에 가고 싶지 않았다. 차 안에서 준석이 음악을 틀었다. 잔잔한 발라드가 흘렀다. 누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그래. 서유는 창문을 내리고 바람을 맞았다. 아이 일 때문인가요? 준석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서윤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아이가 있으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어. 내 존재의 이유 같은 게 생길 줄 알았는데.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6년 동안 기다렸는데 안 생겨. 민호는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 건지 그냥 참는 건지 모르겠어. 준석은 차를 길가에 세웠다. 누나가 없어도 괜찮을 리 없잖아요. 누나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서윤이 눈물을 흘렸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을 소중하다고 여겨본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다. 미안해. 술 때문에 이상한 소리 했네. 서윤이 눈물을 닦으려 하는데 준석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상한 소리가 아니에요. 누나는 자기를 너무 몰라요. 그의 진지한 눈빛에 서윤의 숨이 막혔다. 그 순간을 지나친 건 충동이었다. 외로움, 갈증, 그리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간절함. 서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다. 준석의 원룸에서 그녀는 6년 만에 처음으로 원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죄책감에 짓눌렸다. 준석이 커피를 타다 주며 말했다. 누나, 후회해요? 아니, 몰라. 서윤은 솔직했다. 후회보다는 혼란이 더 컸다. 이런 일 처음이에요. 결혼한 사람이랑. 준석의 고백에 서윤은 더 무거워졌다. 우리 이런 사이 아니야. 어젯밤은 실수였어. 서윤이 말했지만 확신이 없었다. 준석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억지로 웃었다. 알겠어요. 누나가 힘들어하는 모습만 안 보면 돼요. 문화센터에서 만날 때마다 둘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윤은 일부러 준석을 피했고 준석은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민호 곁에서도 문득문득 준석의 따뜻함이 생각났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서윤은 생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아무 일이 없었다. 가슴 한편에서는 기대감이, 다른 한편에서는 공포가 밀려왔다. 임신 테스트기 위해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서윤은 한참 동안 그 선들을 바라봤다. 6년 동안 간절히 기다리던 순간인데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다. 손이 떨렸다. 정확한 건 병원에서 확인해 봐야겠지. 서윤은 혼자 중얼거리며 테스트기를 조심스럽게 휴지에 감쌌다. 민호에게 말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산부인과에서 의사는 웃으며 말했다. 축하드려요. 임신 7주 정도 되었네요.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초음파 화면 속 작은 점 하나가 서윤의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었다. 저 작은 생명이 누구의 아이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서유는 한참을 혼자 앉아 있었다. 달력을 계산해봐도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었다. 민호와의 마지막이 언제였는지, 준석과의 그날이 언제였는지, 시간이 겹쳐 있었다. 저녁에 민호가 들어왔다. 여보, 무슨 좋은 일 있어? 표정이 이상해. 서유는 식탁에 앉은 민호를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다. 민호야, 할 말이 있어. 임신했어. 서윤의 말에 민호의 젓가락이 멈췄다. 정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병원에서 확인했어. 7주. 민호는 천천히 젓가락을 놓고 서윤을 바라봤다. 여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서윤은 거기서 멈출 수 없었다. 거짓으로 시작된 가정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민호야, 그런데 할 말이 더 있어.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다. 실수를 했어. 한 번만. 서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회식날. 너무 취해서 정신이 없었어. 민호는 아무 말 없이 서윤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서 기쁨이 사라져가는 것을 서윤은 지켜봤다. 누구?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문화센터 동료. 준석이라고. 너도 한 번 본 적 있는 애야. 서윤은 눈물이 쏟아졌다. 정말 실수였어. 한 번뿐이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서윤은 그가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예상외로 조용했다. 아이는 누구 아이인지 확실해? 모르겠어. 시기가 겹쳐서. 서윤의 고백에 민호는 깊은 숨을 쉬었다. 어떻게 할 거야? 민호가 물었다. 모르겠어. 너한테 먼저 말하고 싶었어. 서윤은 울면서 말했다. 6년 동안 기다리던 아이인데. 이런 식으로. 그때 민호가 말했다. 나. 서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봤다. 뭐라고? 아이 낳아. 내가 아빠 할게.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누구 아인지도 상관없어. 내가 낳은 아이면 내 아이야. 그 말에 서윤은 더욱 울었다. 감사함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민호야. 조건이 있어. 민호가 말했다. 그 사람과는 완전히 끊어. 그리고 이 일은 우리만 알자.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그럴 거야. 정말 고마워. 미안하고 고마워. 민호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하지만 그의 품은 예전과 달랐다. 따뜻함보다는 의무감이 느껴졌다. 그날 밤 침대에서 민호는 등을 돌리고 잠들었다. 서윤은 그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다. 도연이 태어난 날 민호는 분만실 앞에서 기다렸다. 아들입니다. 간호사의 외침에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아기를 처음 안아본 순간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도연이는 민호를 전혀 닮지 않았다. 우리 아들이야. 민호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서윤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호는 아기를 다시 그녀에게 안겨주었다. 처음 몇 달은 평온했다. 신생아 돌봄으로 모두가 바빴고 아기는 그저 귀여운 존재였다. 시어머니는 생긴 게 독특한 애라고 말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아기들은 원래 금방 바뀌어라며 웃었다. 문제는 도연이가 자라면서 시작됐다. 돌이 지나고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 아이의 모습은 확연히 드러났다. 민호와는 전혀 다른 얼굴형, 다른 성격, 심지어 우는 소리도 달랐다. 서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이 아이 정말 활발하네. 시어머니가 말했다.
민호는 어릴 때 조용했는데 그런 말들이 하나둘 늘어갈 때마다 서윤은 가슴이 조였다. 민호는 점점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아기를 보며 웃던 민호가 이제는 무표정하게 지켜봤다. 도연이가 울어도 서윤이 달래게 두었고 기저귀를 갈거나 목욕을 시킬 때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피곤해서 그래라고 말했지만 서윤은 알 수 있었다. 도연이 3살 때였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넘어져 울고 있는데 민호가 말했다. 남자애가 그런 것 가지고 울면 어떡해. 서윤이 아이를 달래려 하자 민호가 막았다. 너무 받아주면 나약해져. 그날부터 민호의 훈육은 점점 엄격해졌다. 도연이가 장난을 치면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쳤고 밥을 흘리면 몇 번 말해야 알아듣냐며 화를 냈다. 서윤이 말리면 제대로 키우려는 거야라고 답했다. 어느 날 서윤은 도연이의 팔에 멍이 든 것을 발견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도연이는 아빠가 라고 말하다가 입을 다물었다.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호야, 도연이 팔에 멍든 거 봤어? 그날 밤 서윤이 물었다. 아이가 말 안 들어서 좀 잡았어. 애들은 원래 그래야 배워. 민호의 대답은 태연했다. 손으로 잡으면 멍들 정도로 잡아?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애 키우는 게 놀이야? 엄하게 해야지. 민호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멍들 정도로 하는 건. 그럼 내가 다 해. 난 이제 모를 거야. 민호는 화를 내며 방을 나갔다. 그 후로 도연이는 민호를 피하기 시작했다. 아빠 무서워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게 됐다. 민호가 들어오면 서윤 뒤로 숨었고 민호 앞에서는 숨소리도 죽였다. 왜 나만 이렇게 무서워해? 민호가 하루는 힘들어했다. 당신이 너무 엄하게 해서 그래요. 서윤이 대답했다. 엄하게? 아빠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손찌검하는 아빠가 어디 있어요? 손찌검? 민호가 웃었다. 이게 손찌검이야? 내가 애를 미워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의 눈에는 오래된 분노가 고여 있었다. 서윤은 그걸 알 수 있었다. 민호는 이미 마음속으로 도연이를 거부하고 있었다. 놀이공원에 간 날이었다. 도연이 5살 생일을 맞아 가족 나들이를 계획했다. 아빠랑 같이 롤러코스터 타자. 도연이가 신나게 말했지만 민호의 표정은 어두웠다. 너 혼자 타. 아빠는 무서워. 주말이라 놀이공원은 사람들로 붐볐다. 도연이는 이것저것 타고 싶어 했고 서윤은 아이를 따라다니느라 바빴다. 민호는 벤치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같이 돌아다니자. 서윤이 말했지만 피곤해라는 답만 돌아왔다. 점심시간이 되어 음식을 사러 갔다. 사람이 너무 많아 줄을 서야 했고 도연이는 지쳐서 짜증을 냈다. 아빠 안아주세요. 아이가 민호의 바지를 잡아당겼다. 혼자 서 있어. 남자애가 그런 것 가지고. 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잠깐만 안아주면 되는데. 서윤이 말했다. 너무 받아주면 버릇 없어져. 민호는 도연이의 손을 떼어냈다. 아이는 울상을 지었지만 참았다. 5살 아이가 아빠 눈치를 보는 모습에 서윤의 가슴이 아팠다. 음식을 받고 자리를 찾는데 도연이가 음료수를 쏟았다. 조심하라고 몇 번 말했어. 민호가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실수했어요. 닦으면 돼요. 서윤이 휴지를 꺼냈지만 민호의 화는 가라앉지 않았다. 맨날 실수야? 정신없이 하니까 그렇지. 민호가 아이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다. 도연이가 아파요라고 말했지만 민호는 놓아주지 않았다. 좀 더 조심해. 서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오후에는 회전목마를 타기로 했다. 줄이 길어서 기다리는 동안 도연이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다. 지금 줄 다시 서야 하는데.
민호가 짜증을 냈다. 급해요. 아이가 다리를 비비며 말했다. 빨리 다녀와. 서윤이 아이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민호가 말했다. 혼자 가. 5살이면 혼자 갈 수 있어. 너무 어려서. 과보호하지 마. 독립심 길러줘야지.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 틈에서 도연이가 길을 잃었다. 서윤은 아이를 찾으러 뛰어다녔다. 도연아, 도연아. 목소리가 쉬도록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민호는 여전히 줄에 서 있었다. 도연이 못 찾겠어요. 서윤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민호는 덤덤했다. 금방 나타날 거야. 지금 잃어버렸다고요. 놀이공원에서 길 잃는 애들 많아. 곧 찾아줄 거야. 그의 태도가 이상했다. 아이가 사라졌는데도 찾으려 하지 않았다. 마치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행동했다. 서윤은 소름이 돋았다. 같이 찾아요. 내가 있어야 줄 안 밀려. 민호의 대답에 서윤은 깨달았다. 그는 도연이를 찾고 싶어 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이 상황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았다. 30분을 혼자 찾아 헤맨 끝에 서윤은 안내 데스크 근처에서 울고 있는 도연이를 발견했다. 엄마. 아이가 서윤의 품에 안겼다. 무서웠어요. 아빠가 나 버리고 갔어요. 뭐라고? 서윤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아빠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안 기다리고 갔어요. 아이의 말에 서윤은 진실을 깨달았다. 민호가 의도적으로 아이를 버렸다는 것을. 민호에게 돌아갔을 때 그는 여전히 줄에 서 있었다. 찾았네.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그를 보며 서윤은 소름이 돋았다. 당신, 일부러 그런 거죠? 뭘? 도연이 버린 거죠? 무슨 소리야? 애가 길 잃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도연이가 다 봤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연해졌다. 그래. 일부러 그랬어.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 순간 서윤은 모든 걸 결정했다.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연이는 계속 아빠 무서워라고 중얼거렸다. 그날 밤 서윤은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아이 옷가지와 자신의 필수품들. 어디가? 민호가 물었다. 나가요. 도연이랑 같이. 갑자기 왜? 당신이 내 아이를 버렸잖아요. 내 아이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 말이 진실이었다. 민호는 처음부터 도연이를 자신의 아이로 여긴 적이 없었다. 6년 동안 참아온 분노가 터진 것이었다. 미안해. 나도 한계가 있어. 민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있었다. 서윤은 더 이상 머물 수 없었다. 아이를 지켜야 했다. 도연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서는 순간 뒤돌아보지 않았다. 사랑은 실수로 시작될 수 있지만 폭력은 선택이었다. 그리고 아이를 버린 건 그 누구도 아닌 침묵이었다.